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는 이야기. 여기는 노을 아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급필반이라는 사자성어에 담긴 우주의 법칙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물급필반. 물건 물, 다할, 극, 반드시 필, 돌이킬 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이며 인생의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심오한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연이 말하는 진리.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 가장 뜨거운 삼복더위. 햇살은 장렬하고 공기는 후끈거립니다. 그 더위가 영원할 것만 같지요. 하지만 자연은 압니다. 더위가 극에 달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한겨울, 가장 추운 동짓날. 온 세상이 얼어붙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추위가 끝없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자연은 압니다. 추위가 극에 달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달이 가득 차면 기울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최고점에 이르면 썰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급필반입니다. 자연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균형을 찾아가고 순환합니다. 극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법칙. 역사를 돌아보면 물급필반의 법칙이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이야기.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정의 순간부터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넓은 영토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풍요로움은 타락을 낳았으며 교만은 경계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물급필반의 법칙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조의 흥망성쇠. 중국 역사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한 왕조가 흥하면 태평성대가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문화는 번영합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궁궐은 사치스러워지고 권력자들은 부패하며 백성들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그렇게 극에 달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흥할 때가 곧 망할 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작용하는 법칙. 이 법칙은 역사나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는 우쭐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는 더 큰 투자를 했고 더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실패는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물급필반. 너무 높이 올라간 그는 균형을 잃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공이 극에 달했을 때 실패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시험에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부모님마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는 나락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급필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닥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도 순환한다. 우리의 감정도 물급필반의 법칙을 따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응징하고야 말겠어. 분노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가라앉고 때로는 후회나 허무함이 남습니다. 극도의 분노는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너무 기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영원히 이 행복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행복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희극의 절정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급필반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중용의 지혜를 실천하세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높이 날지도 너무 낮게 기지도 마세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되 무리하지 마세요. 쉴 때는 충분히 쉬되 나태하지 마세요. 즐길 때는 즐기지만 절제를 잊지 마세요. 절약하되 인색하지는 마세요. 균형,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둘째,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를 취하세요. 성공했을 때 더 경계하고 더 배우려 하세요. 정상에 오를수록 내려올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셋째,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세요.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솔로몬 왕의 격언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봄은 더 찬란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현대 사회를 보세요. 경제의 순환. 경기는 오르고 내립니다. 호황이 영원할 것 같을 때 불황이 오고, 불황이 끝없을 것 같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호황일 때 대비하고 불황일 때 기회를 찾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는 난로와 같아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화상을 입히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가 엄습합니다. 가까움과 멈의 균형,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먹으면 병이 되고 너무 굶어도 병이 됩니다. 너무 일하면 과로사하고 너무 쉬면 무기력해집니다. 적절함, 균형, 중용.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맞이한 몰락. 물급필반의 법칙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는 48.6%라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을 물들이는 이야기. 여기는 노을 아래서입니다. 작은 공감이 이어질 때 또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요.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는 48.6%라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인사권, 군 통수권,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법조 엘리트,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법률 전문가. 그는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 그 모든 법의 최종 승인권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 물급필반의 이치를 말입니다. 그와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판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임기 내내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마치 끝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 권력을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막강했던 권력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지지율이 추락했으며 결국 그 권력의 정점에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급필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 이보다 더 명확한 사례가 있을까요? 법전에 적힌 조문보다 우주를 관통하는 자연의 법칙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미 24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권력을 얻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사에 안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권력이 내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권력을 얻었을 때 겸손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하며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급필반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이들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 착각했으며 자연의 법칙마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물급필반의 법칙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황제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이 법칙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권력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약해지고 오만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무너지며 방심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급필반. 이것은 3000년 전 동양의 현자들이 발견한 진리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주는 순환합니다. 계절이 돌고 달이 차고 기울며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순환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쁠 때 절망하지 마세요. 높을 때 겸손하고 낮을 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세요.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놓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물급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결 편안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노을 아래서 다시 만나요. 안녕.